4.15 총선 기획보도 두 번째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군소정당들의 약진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개신교 정당의 원내 입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종교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획득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정당 득표율만 기준을 넘었으면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어 군소정당들의 약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3%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던 기독자유당이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조금 이제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계산에 따르면 일반적인 투표율이었고 전국적으로 한 60만 표 정도 언저리에서 한 120만 표 사이를 얻을 수 있다면 비례대표 한두 석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기독자유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62만 6천여 표를 획득하며 2.6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기독당은 약 12만 9천 표, 0.54%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기독정당이 통합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 이번 총선에선 원내 진입 장벽이었던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지역구에서 한 석도 나오지 않더라도 50%가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최소 4석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정당의 정치 세력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우려에서인지 지난 1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 할애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과 종교인의 본분사를 강조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교 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종교인의 본분사를 지키고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교계 내에선 기독교 정당의 원내 세력화는 종교 편향의 노골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를 넘어 종교 정당을 표방하면 불교계는 앞으로 여러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와 고위급 정치인들은 사실상 기독교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로 인해 기독정당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낸다면 불교계는 치명적인 위해서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전략이 없다라면은 불교계는 앞으로 불교와 관련된 여러 정치 문제에 피해를 입고 또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봅니다. 유혹과 유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종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교 간의 이때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이렇게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종교 정당의 정치 세력화가 현실이 된다면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과 더불어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의 새로운 종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